반갑습니다. 로고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윤웅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해서 현재는 방위로고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026년 3월부터 진행하는 고2 내신 정기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물론 내신 수능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고2쯤 오니까는 저 고1 내신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정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다른 과목들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어차피 그냥 내신 하는 게 수능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2학년 내신 과목 중에서 이제 주요 과목들, 국어, 영어, 탐구, 수학 다 해가지고 수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과목은 수학뿐입니다. 뭐 국어, 영어도 이제 내신이랑 수능 결이 많이 다르고, 과학 같은 경우에도 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수능에 출제가 되는 과목은 수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대수나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도 어차피 내신에서는 수능에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 연계가 돼서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어차피 정시로 도망을 갈 친구들이라도 내신 대비를 꾸준히 해두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내신 문제인데, 이제 모의고사 6평에 나왔던 걸 갖다가 그대로 숫자만 변형해서 출제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고1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고1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변형, 연계가 많이 되었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고1 때에는 이렇게 모의고사 위주로 출제가 되는 학교들도 있었지만은 뭐 올림포스 고난도라든지 아니면 시중 고난도 문제집이라든지 이렇게 좀 연계 출제가 되게 다양했잖아요. 근데 고2 때부터는 어차피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얘네만 해도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는 딱 요 안에서만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수학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5등급제 넘어와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된 뒤로부터는 특히나 이제 고2 수학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자, 고3 돼서 우리 국어, 영어, 모의고사 준비 또 따로 해야 되죠. 그리고 고1 때 하기는 했지만 통과, 통사 얘네들 수능에 맞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고3 가면은 수학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막 수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럴 수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요 미적분이나 대수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공부해 보셨겠지만은 난이도도 꽤 빡빡하고 또 공부할 양도 많다 보니까는 지금 미리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 학생 중에 이제 고3 올라가서 이제 고2 때 공부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쌤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놔가지고 고3 와서 좀 할 게 많이 줄었어요. 다른 과목에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학년 때 누가 수학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놨느냐가 이제 또 고3 때의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2 때 준비를 많이 잘 해놓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고2 때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고2 10년치, 고3 10년치 이것만 해도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만큼 다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좀 순서를 잘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일단 요 동네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학교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출제를 하는 그런 트렌디한 문제들이 있어요. 최근 한 3개년 기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2, 고3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웬만하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학교마다 부교재 사용하죠. 뭐 부교재, 프린트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에서 좀 학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준비하고 변형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도 시간 여유가 된다. 아니면 나는 1등급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 하면은 모의고사 킬러들 뭐 30번, 22번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고2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여기에서 가끔 막 30번 문제 갖고 와가지고 어렵게 변형해서 킬러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시면 확실하게 1등급을 준비할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부교재가 다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제가 몇 개 학교를 갖고 와 봤거든요. 뭐 이제 프린트나 부교재, 이제 이때부터는 뭐 교재 하나를 잡아가지고 뭐 문제집 하나를 잡아서 부교재를 쓰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고, 뭐 부교재나 프린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출처 보시면은 어차피 대부분 다 고2, 고3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학교마다 그 비율이 조금씩은 달라요. 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3 모의고사, 또 어떤 학교는 아예 그 중에서도 6월, 9월 수능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 뭐 0859 같은 경우에는 고2 모의고사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위주로, 주요 문항 위주로 준비를 하되, 내가 학교별 내신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할 때에는 요 특징에 맞춰가지고 좀 더 중요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변형 문제들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 토에 진행하는 정규반과, 그리고 이제 고2 1학기 때 기하하는 학교들 있죠. 이렇게 기하 수업과 정규반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반은 3월 4일 수요일에 개강하게 되고요. 수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업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이제 내신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준킬러, 킬러 이런 애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며, 저는 1등급 확실하게 받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중 고난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수 준비는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뭐 1회독, 2회독 도셨을 텐데, 자, 개념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함수 개념 요게 아니라,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좀 실전적인 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수 수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갖다가 미적분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와 가지고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곤 합니다. 특히 이제 고3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실전적으로 실전 테크닉이라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풀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그걸 고3이 아니라 지금부터 고2 때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연습을 해보면서 내신에서도 시간 단축하는 데 써먹고, 또 이거를 고3 때에도 써먹을 수 있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3 올라간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쌤 때 했던 거 고3 쌤들이 수업 때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4월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실전적인 내용들 연습하게 됩니다. 부교재, 그리고 부교재의 변형 문제를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강남 송파 고난도 기출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들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됩니다. 자, 기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하더라도 막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다른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하 특강을 준비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춘 거는 딱 요 수업 내에서 웬만한 내용들은 끝낼 수 있게 가장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내용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짜잘한 잘 안 나오는 지엽적인 개념들을 쳐내고, 필수 유형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좀 빈출 유형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수업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요 송파 지역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동네에 나오는 모든 내신 문제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흐름,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다 대부분 제 수업 때 했던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을 만큼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적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연합반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학교별로 조금 잘 못 따라주시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연합반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학교별로 진행을 하면 학생들이 좀 그 세계 안에 갇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나오는 부교재와 그 학교의 내신 기출만 연습을 하고 내신 대비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60점 정도, 70점 정도까지는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왜? 어차피 킬러, 준킬러 이런 애들은 단순히 그 학교에 부교재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고2 모의고사 위주로 부교재가 나온 학교가 있었는데 시험에 고3 수능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특히 1등급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우리 학교의 부교재 내신 기출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반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다양하게 하면서도 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되 이제 학교별 내신 대비를 해줄 때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컨텐츠가 나옵니다. 자, 부교재를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원본 문제를 따와서 거기에 대한 변형 문항들을 최소한 3문제 이상씩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올림포스 기출이 이제 부교재였던 보성고 같은 경우에 그것만 주구장창 막 10번씩 풀어봐. 근데 그 문제가 그냥 단순히 숫자 변형만 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잘 풀 수도 있지만은 수학을 막 엄청 잘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나올지에 대해 예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어렵게 변형이 되면은 잘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른 학교들, 특히 이제 강남 쪽 보면은 모의고사 그리고 뭐 수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꽤 기깔나게 변형을 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이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변형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겠구나 까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주고 있으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이런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수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수학이라는 게 어쨌든 학생 하나하나의 풀이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클리닉을 꽤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의 장점에 대해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클리닉 많이 해줍니다. 학생 하나하나 신경 많이 써줍니다. 또 이제 저한테 맞춘 자료들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클리닉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방위에서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월화수목금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것도 제가 조교쌤이 아닌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수업 전후로 해가지고 12시까지 이제 클리닉 진행을 하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월급만 수업인데 화목에 와가지고 클리닉 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실제로 이제 작년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랑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뭐 가족 같은 친구가 되어버린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클리닉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숙제를 뭐 못해서 남고 질문만 받고 요게 아니라 그 클리닉 내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컨텐츠들까지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시중 이런 문제집 풀어보고 싶어요 하는 거 제가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서 주고 또 아니면은 뭐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내신 기출 그냥 시간 재고 풀어보고 싶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본 뽑아주세요 하면은 그런 거 맞춰서 주고 아니면은 뭐 저는 이런 유형이 어렵습니다. 그런 거 맞춰가지고 변형 자료 다 만들어주고 좀 학생 하나하나의 컨텐츠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과 컨텐츠 이런 것들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좀 자랑드리고 싶은 건 요 오답노트인데요. 자. 오답노트, 오답 관리 꽤 중요하죠. 특히 수학만큼 오답 관리가 중요한 과목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오답노트를 자기가 하나하나 다 써. 와, 진짜 그 모든 문제를 다 써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상담을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왜 안 오를까요? 물어보길래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안 올랐다 라고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에 있어서 공부를 하는 척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진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트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시간은 글씨를 쓰는 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생각을 해요. 저는 좀 투자를 해가지고 조교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학생 하나하나
네, 뭐 이제 테스트나 워크북 이런 것들 오답 다 만들어주고 있고 그 오답 노트에 오답까지도 정리를 해주면서 절대로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학생들하고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도 또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응쌤, 응햄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굉장히 좀 친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딱딱하긴 하지만 이 수업 분위기만큼은 좀 말랑말랑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학생들한테 매 수업 끝날 때마다 이제 커리큘럼 끝날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 받아가지고 좀 자유로운 피드백 들어가면서 제 수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학생들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소홀해진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보완시키려고 이제 매 커리큘럼 끝날 때마다 어머님들한테 학생 상담 바탕으로 전화, 그리고 또 이제 학원 와가지고 1대1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서울대 나와가지고 사범대 나와가지고 이 장점을 좀 살려서 뭐 수학 점수 상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라든지 공부 방향성, 앞으로의 진로, 아니면은 뭐 선택 과목 이런 거라든지 제가 다 상담을 해주면서, 심지어는 뭐 친구, 문제, 연애 상담 이런 것까지 다 해주거든요. 좀 친한 분위기를 유지를 해가면서 학생 이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좋은 습관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고3까지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사람을 만드는 이런 걸 좀 많이 제 장점이라고 이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좀 열려있는 수업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성적 올라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박윤흥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유능하게 수학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고스 수학의 박윤흥이었습니다.